23년도에 지방자치 올해의 CEO상을 타셨습니다. 올해의 CEO상이 전국의 공무원들이 뽑은 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지방자치 CEO 롤모델이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입문행사 때 무등산을 함께 갔었는데 평소 모습처럼 엄청 열정적이시고 산도 엄청 잘 타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무등산 날다람쥐여가지고 저보단 살짝 못하시긴 하더라고요. 우리 청장님은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외모도 문화예술적으로 생기셨잖아요. 본인이 그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모든 주민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전달하고자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청장님 짱!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김도희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TV 본사가 위치한 여의도 파크원 스튜디오에서 광주광역시 임택 동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의도 파크원 스튜디오까지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나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어서 이런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솔한 이야기 잘 부탁드립니다. 예.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직원분들께서 청장님과 격이 없이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은 이제 우리 구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분들이 우리 동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로 이제 일을 추진하는 것들은 우리 직원분들께서 하시는데 직원들과 저와의 관계가 굉장히 격이 없어야 되고 또 소통이 잘 돼야만이 좋은 정책들, 좋은 아이디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 준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가깝게 직원들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원분들과 함께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요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근황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민선 7기, 8기에 의해서 재선 구청장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동구가 굉장히 구도심으로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었는데 이걸 좀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구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동구에 이제 새로운 어떤 경제 생태계라든지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발돋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는 동구인데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 광주광역시 동구의 매력을 자랑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광주 하면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원도심이 동구입니다. 구도청이 있었고요. 네. 전남도청이 지금은 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 곳이고, 네. 그리고 이제 5.18 광장이 있는 역사성이 있는 도시고, 네. 그리고 이제 무등산 자락을 있는 게 또 우리 동구이고, 네. 충장로, 금남로, 그리고 이제 미술관이 가장 많고, 네. 광주하면 예술의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술의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예술의 거리가 있고 또 전통시장이 큰 전통시장, 대인시장, 남강시장. 네. 다시 말해서 우리 동구는 광주의 어떤 다움을 품고 있는 광주다움을 품고 있는 문화와 예술을 품고 있는 그런 원도심으로서 광주의 중심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 광주광역시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번 2023 올해 지방자치 CEO에 선정되셨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돼서 그 의미가 더욱 뜻깊은 것 같은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을 뭐 이렇게 한두 번 이상은 받아봤는데 네. 지방자치 CEO상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243개 네. 지자체 공무원들 1,300명이 최종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도시 시장, 광역시장, 네. 그리고 도지사, 네. 그리고 이제 100만 이상의 도시, 100만 이하의 도시, 네. 그리고 이제 군수, 그다음에 자치구청장 중에 한 명씩을 뽑습니다. 네. 전국의 자치구가 69
9개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3개 도시가 최종적으로 본선에 올라왔고 우와. 그 본선에 올라온 243개 지자체 1,300여 명이 네. 투표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뜻깊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구정을 해온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인문도시를 지향하는데 네. 그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차별화된 그런 인문도시를 지향한 점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동구가 굉장히 소비도시, 소매업과 도매업 중심의 도시였다고 한다면 오, 네. 지금은 이제 AI 헬스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점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동구에 이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네. 문화관광 벨트 그리고 또 수소도시 사업에 850억을 확보한 거라든지 네. 그리고 또 인구가 유일하게 5년 연속 증가한 네.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지 않냐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잠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도 이 동구가 굉장한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민선 7기에 있어서 민선 8기까지 다양한 성과를 이뤄내고 계신데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마디로 그 성과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동구에 대한 브랜드의 가치를 높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던 것은 네. 우리 동구 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도심. 네. 그래서 막 도청도 떠나고 시청도 떠나고 그런 도시에서 인구가 계속 급감을 했습니다. 제가 취임했던 2018년도에는 9만 4천까지 떨어졌던 도시입니다. 오, 네. 근데 이제 몇 가지 수치를 제가 들자면 네. 9만 4천까지 떨어졌던 인구가 지금은 10만 7천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오, 굉장히 큰 수치인데요. 그렇죠. 네. 인구 소멸 관심 지역까지 됐었는데 오, 네. 지금 이제 인구가 5년 연속 광주의 자치구 중 유일하게 증가를 했고 네. 전국의 순인구 증가 10위권 안에 들었던 오.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또 우리 동구 하면 많은 분들이 노인 인구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근데 최근에는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인구 비율이 광주에서 가장 높습니다. 28.2%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합계 출산율도 동구의 광주의 평균이 0.90 정도인데 네. 우리 동구가 4위, 5위 꼴찌에서 네. 지금은 합계 출산율도 0.96으로 1위 올라섰습니다. 우와. 동구가 이제는 살고 싶은 도시로 이렇게 변화를 했다. 그래서 옛날에 동구가 낡고 오래된 이미지였다고 한다면 네. 그런 이미지에서 동구가 살고 싶은 자치구로 변화한 것. 이게 저는 가장 큰 변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다양한 정책들이 잘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훌륭한 성과들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차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해 말에는 850억 원 규모의 수소도시 사업 유치에 성공하셨잖아요. 예.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수소도시 사업은 정부가 지금 요즘 이제 기후 온난화라든지 네. 기후 위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탄소 중립 시대를 만들게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의 일환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소차 그래서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고 이걸 통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업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네. 작년에 저희가 우리 동구에 보면 옛날에 이색 매립장 지역이 있습니다. 약 4만 평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네. 이 지역에 이제 수소를 생산하고 이 수소를 생산하는 걸 통해서 또 연료 전지, 네.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색 매립장 지역에 네. 연료 전지도 생산하고 수소도 생산한 네. 기지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한 2만 5천 평 정도는 친환경 테마파크,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네. 공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국비, 시비, 구비 450억이 투입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자가 약 400억 정도 투입을 합니다. 네. 민자는 주로 이제 수소 연료전지, 네. 수소 사업, 연료전지 사업에
투입을 하고 네. 부대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관된 스마트팜 그리고 이제 수소 안전 체험관 네. 그리고 이제 연관된 여러 가지 이제 둘레길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올해 마스터 플랜을 이제 수립을 하는데 네. 이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품 공원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 수소도시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부대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또 혜택이 돌아가는 게 우리 동구에는 자연 마을이 있습니다. 녹동 칠전 마을에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네. 이 사업의 과정을 통해서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자연불악에 사시는 자연 마을에 사시는 분들에게 네. 이제 그런 이점을 또 만들어줬다고 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분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 수소 산업도시 조성 외에도 올 한 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주민들의 일상에 있어서의 어떤 소소한 어떤 만족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동안에 우리 동구가 도시 재개발이라든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동구로 이사 와서 사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이제 아파트 개발이나 이런 걸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동구도에 지금 벌써 이제 아파트 비율이 한 60% 정도 됐어요. 네. 그래도 이 일반 단독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아직도 한 30-40% 정도 되는데 이 오래된 가구, 특히 20년 이상 된 단독 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아, 올해부터 시행하는 예.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네.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정주 여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20년 이상 된 가구에 대한 최대 1,200만원까지 투입을 해서 저희가 동구 한 7,500가구 정도 됩니다. 오, 네. 20년 이상 된 가구만 해도요. 네. 이런 사업.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원룸이라든지 네. 여기에 사는 쪽방촌에 사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대인동 일대에 약 280가구 정도 계시는데 네. 이분들의 어떤 삶의 질 그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에 놓이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 증진 이것에 중점을 좀 두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친화 도시인데 우리 동구가 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 그래서 장애인들이 어떤 일자리라든지 네.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증진 특히 이제 동구가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네.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주민들을 발굴을 해서 복지를 증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가는데 올해 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더욱 살기 좋은 동구의 미래가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동구에는 살고 있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동구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 정주 여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주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주거 환경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산수동, 계림동, 지원동 이 일대에 이제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네.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동구에 많은 분들이 와서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네. 골목 단위 정주 여건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도로를 넓혀주거나 네. 그리고 또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작은 공원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걸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광주에 5개 구가 있는데 아파트 개발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은 많이들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경쟁력을 가지려면 네. 들어오신 분들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보육하는 문제라든지 교육하는 환경, 문화적 환경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육 환경 같은 경우는 너릿재, 유아숲 그리고 또 푸른마을 공동체 센터 내에 장난감 도서관 네. 그리고 또
돌봄센터. 제가 취임했을 때 동구에 구립 어린이집이 2군데였는데 네. 지금은 15군데로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예, 예. 와. 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네. 이제 방과후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동구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 취미 활동들에 대해서 민과 협력을 해서 동아리 활동 사업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우리 동구의 초등학교는 전부 통기타 교실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웬만한 학생들 원하면 다 통기타 할 수 네, 있습니다. 다들 악기를 하나씩 연주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4년 연속하고 있고요. 와.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의 인문교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회의도 보내고 그다음에 유엔 기구라든지 시야를 넓혀주는 거. 네. 그다음에 또 이 책 읽는 도시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보육 여건이라든지 교육 여건. 네. 그리고 이제 임산부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0세부터 12세까지의 출산했던 부모들 택시, 에이. 마음 택시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구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살만하구나. 네. 또 문화적으로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미술관이 가장 많은 데가 우리 동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 예술적 활동들을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동구가 살만하다. 그래서 인구 증가로 저는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이 남녀노소가 살기 좋은 동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또 발전시켜 나가신 청장님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지금 여러분은 임택 동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그리고 이번에는 지역 주민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예, 예.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과연 주민분들은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동구에서 일하고 있는 조은혜입니다. 최근 광주 동구에서 관광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광주에서 꼭 가봐야 할 만한 축제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하면 뭐 가장 알려져 있는 축제가 충장축제죠. 충장축제가 작년에 20회를 맞이했는데 작년에 충장축제를 방문한 방문객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이제 충장축제는 글로벌 축제로의 지향,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축제, 그리고 이제 시민이 만들어가는 대동축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많이 깼습니다. 그 축제에 함께 했던 게 세계인의 길거리 음악가들이 모인 버스킹 월드컵 대회가 작년, 그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0월에 열리는데 광주를 찾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가 충장축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 로컬 꼭 방문해야 할 곳 100선에 든 게 우리 충장축제하고 버스킹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충장축제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 예술축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게 동구가 지향하는 인문도시에 걸맞는 인문축제입니다. 인문축제는 무등산 일대에서 치러지는데 예를 들어서 숲속의 콘서트, 숲속에서 하는 시 발표회, 그리고 무등산 장불제 일대에 펼치는 산속의 도서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예를 들어서 책 읽는, 그리고 함께 토크, 그리고 또 음악,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인문축제에도 작년에 2만 5천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6월에 펼쳐졌고요. 또 우리 동구 하면 자랑할 만한 게 문화재 야행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예를 들어서 서속초등학교라든지 그리고 또 광주 읍성 유허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 8년 연속 문화재 야행 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야행도 작년에 광주의 8선, 광주에 꼭 가봐야 할 거. 그래서 광주 전체를 대표하는 문화재 야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가족 단위로 나오셔서 체험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충장 르네상스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나온 페스타가 있습니다. 이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분기별로 하는데 충장로 일대에서 펼치는 할인 행사라든지 또 젊은이들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구는 많은 분들이 우리 동구를 찾을 수 있도록 예술관광 동구,
그 예술관광 동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장축제, 인문축제, 문화재 야행, 나온 페스타 이런 것들이 연중 내내 펼쳐짐으로써 우리 동구는 충장로, 금남로를 방문해 사람들이 즐기고 또 체험하고 또 먹거리도 많기 때문에 그런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동구에 살고 있는 강홍모라고 합니다. 광주 동구 관광 잠재력을 생각할 때 문화관광에 대해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청장님께서 이것에 관련해서 관광 3대 축에 대해 자주 언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3대 축은 크게 아시아 문화 전당을 중심으로 한 한 개 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등산권, 하나는 지산유원지권입니다. 이 3대 축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제가 만들고자 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연간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문화전당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일대 충장로, 금남로 일대에 나와서 어떤 관광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국립문화전당 앞에 5.18 광장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이 분수대를 작년과 그작년에 빛의 분쇄, 밤에 많은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빛의 분수를 만들었고, 작년에는 음악 분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볼거리를 만들었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원래 도청 일대가 읍성이었습니다. 이 읍성을 미디어아트로 표현하는 빛의 읍성을 동부경찰서 건너편에 좀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전당 지하의 지하상가에는 AI와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관광 플랫폼,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장로 일대 동명동을 연결하는 골목 여행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틀로 보면 아시아 문화 전당권의 관광 벨트이고요. 두 번째는 무등산 일대에 저희가 정부의 남북권 종합 관광 사업에 280억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27년에 마감을 하는데, 잘 아시는 천년고찰 증심사 일대에는 춘설차 밭이 있습니다. 약 3만 평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은 숲으로 가려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을 통해서 예술을 접목한 야행관광, 그래서 밤에도 여기를 방문할 수 있고, 무등산 하면 연간 250만 명이 방문을 하는데 이분들이 산만 오르고 다 가셔버려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의제 허백년 선생의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풍대, 면향정, 그리고 광주의 가장 미술관 거리가 또 많이, 미술관이 있는 데가 이곳 의제로 증심사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이걸 연결해서 무등산에 오신 분들이 차도 한잔하고 또 체험도 하고 미술관도 방문하고 이럴 수 있는 관광벨트를 지금 무등산권에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산유원지. 지산유원지 하면 우리 광주 시민들이 많이 기억하고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지산유원지가 지금은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쇠락했었는데, 최근에 지산유원지 개발, 유원지 개발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광주시에 유원지 개발에 대한 개발권자가 지정이 돼서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의 유원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프트카, 모노레일, 그리고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유원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요. 신양파크 호텔을 광주시가 매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광주시와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국립현대미술관의 디지털관, 즉 분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미술과 그 유원지가 미술관과 유원지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권, 그리고 지산유원지권을 연결해서 우리 동구에 오신 분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충분해서 하루 정도는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주택가, 원룸 등 원도심 꼴목이 많다 보니 쓰레기 문제가 정말 골칫거리였거든요. 청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쓰레기가 확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그동안 노력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동구를 정말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또 하나는 정말 쓰레기를 줄여서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쓰레기 없는 2019년부터 그렇네요. 쓰레기 없는 동구 원년을 선포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이제 줄이는 것은 재활용을 늘리는 거고, 또 쓰레기 중에는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데 이걸 좀 줄여야겠다, 이런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원순환 해설사들을 양성을 해서 많은 홍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 동네마다 재활용 동네반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100일의 실험을 2차례 하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까를 실제로 주민들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했고, 그것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구는 그 성과로서 작년에 전 대한민국 폐기물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가 약 15% 정도 이렇게 줄었고요. 일반 폐기물, 일반 쓰레기도 22%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용 같은 경우도 3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쓰레기 양이 줄었고 재활용은 느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가 2022년도에 대한민국 환경대상, 스마트 환경대상을 받았고요. 우리 동구는 또 스마트 그린 도시 100억 사업을 3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완공되는 친환경 센터를 통해서 이 환경 문제에 더 보다 주민들이 함께 실천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취임했을 때 약 150군데 정도의 불법 쓰레기 투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쓰레기가 꽃이 되는 정원, 그래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불법 투기가 많은 곳에 꽃을 심고 화초류를 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지금 우리 동구에는 40여 곳에 정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동구로 만드는데 저는 일정 정도 큰 변화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친환경 동구로서도 탄소 중립 동구로서도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지금 여러분은 임택 동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이 지역 주민분들이 궁금한 점들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인문도시 동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인문도시를 추진하고 계신데 사업 성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인문도시 하면 이제 또 주민들이 처음에는 생소해 했거든요. 네. 근데 인문도시를 시작한 배경은 우리나라가 양적으로 많이 산업적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경제적으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양극화는 심화되고, 네. 자살률도 OECD 국가에서는 늘고, 네. 노인의 빈곤율도 늘고, 맞아요. 이런 과정에서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사람들의 마음의 어떤 행복감을 높여주는, 네. 사람들이 마음을 설레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네, 그런 속에서 인문도시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구는 아마 전국에서 인문도시 과가 있는 건 아마 우리 동구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네. 인문도시의 출발은 저는 책 읽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는 4년 연속 곤장도서를 선정을 했고, 네. 이런 곤장도서를 주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매년 약 4,000권 정도의 책을 주민들에게 보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내면 초등학교, 중학교로 또 시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중학생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인문 골든벨을 통해서 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보다는 좀 넓고 인문적 교양을 넓혀줘야겠다, 이런 거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네. 우리 보통 책을 자서전 쓰는 분이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르신들의 자서전 사업을 4년 연속했습니다. 오, 자서전 사업이 예, 어떤 건가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삶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업. 이것도 저는 인문도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 동아리 활동. 오. 주민들의 어떤 책 읽는 것, 서예하시는 것, 독서 토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그 인문적인 활동, 네. 이런 걸 하기 위한 지원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대학.
네. 인문대학을 통해서 이제 인문학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인문대학 네. 이런 사업들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는 인문학당이 있습니다. 아, 인문학당이요? 예. 그래서 이 인문학당이 작년에는 네. 대한민국 문화공간 대상으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와, 굉장한 성과를 예, 이룬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 인문도시로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동구의 구정평가에 가장 만족도를 많이 느꼈던 게 인문도시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가 힘을 가지려고 하면 네. 그런 인문적 정신이 넓게 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안고 있는 도시 문제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 환경도 네. 그런 인문적 관점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걷고 싶고 우리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확대하는 것도 인문도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인문도시 조성에 이어서 동구는 문화형 체류관광도시로 또 이어나가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체류형 관광이라고 한다면 우선 우리 동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하룻밤 정도는 주무시고 네.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체류형 관광입니다. 그러니까 체류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자. 그러려면 그만큼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어야겠죠. 네. 관광 인프라를 까는 게 이제 현재는 이제 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네.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게 관광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 어떤 프로그램들이 예,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충장로에는 주얼리와 관련된 도깨비 골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반지라든지 목걸이 이런 걸 세공하는 골목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래된 광주극장이 일제 때 조선인이 만든 지금 유일한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이 있는데 오, 네. 이 단관극장을 중심으로 한 영화골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의 핫플레이스는 동명동에 골목이 있는데요. 네. 카페 거리. 네. 여기에 가면 또 동명동에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명동의 골목, 충장로의 골목 이걸 연결하는 예술 여행 프로그램을 가동하려고 합니다. 네. 5.18과 관련된 역사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시인 문병란의 집도 있고 오. 충장의 집 그리고 우리 동명동에 동명의 집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가동을 하고 네. 또 미술관이 많기 때문에 미술관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또 우리 동구에는 폴리 작품이 많습니다. 길거리에 오. 여러 가지 유명한 작품들이 작가들의 폴리 작품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그리고 미디어들을 통한 야간 프로그램 아. 이렇게 연결해서 올해부터 이제 그런 골목 관광 프로그램을 가동함으로써 방문하신 분들이 더 체류하는 시간을 늘려보겠다. 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동구에 오시는 관광객분들께서 이렇게 체류하면서 동구의 매력 속에 좀 푹 빠져드는 그런 예,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금 조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앞으로 이 고향사랑 기부금은 어떻게 활용될 예정이신지 또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도 예.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사실은 고향하면 농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대도시 자치구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많이 걷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작년에 9억 2천만 원 전국에서 8번째로 많이 걷었습니다. 와,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예.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네. 그런 노력들을 했고 오. 또 하나는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거두면 어디에다 쓰겠다. 오. 지정 기부를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아. 두 가지 크게 이제 저희가 기부를 해주시면 쓰겠다는 어디다 쓰겠다를 하나 했던 게 하나는 ET 야구단, 아. 이스트 타이거즈. 네. 옛날에 이제 우리 동구에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야구단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네. 이게 2016년부터 있었는데 이걸 이제 한 기업에서 후원을 했는데 그게 끊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 아들이 이 야구를 하면서 사회성도 길러지고 또 소통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달 장애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야구단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셨어요. 네. 10만 원짜리 소액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9천 명 정도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와.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광주국장에 대한 살리기 프로젝트. 광주국장은 일제 때 만들어진 극장이고 지금 현재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많이 이렇게 상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 많은 분들이 1만 원, 2만 원으로 회원제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냉방이나 난방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선을 하고 여기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서 광주국장을 상징적으로 전국의 문화예술의 어떤 거점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고향은 광주 동구가 아니지만 네. 나는 저 사업에 동의하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기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작년에 거둔 이 기부금을 광주국장에 대한 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야구단 연습장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해서 그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네, 청장님께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잘 그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청장님께서 추진하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이 빈집, 빈점포, 예, 또 예. 청년 창업 체험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동구가 이제 빈집이 많아요. 네. 또 빈상가들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빈집들의 문제를 해결할까? 특히 이제 청년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한번 연결해 볼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2020년도에는 행안부가 이제 청년들 창업 프로젝트를 했는데 네. 저희가 그 계림동 일대 금수장 호텔 뒤쪽에 네. 옛날에 그쪽에 시청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됐던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시청이 떠난 뒤로 많이 죽어 있었는데 여기에 빈집에 청년 기업 10개 이렇게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저희가 리모델링비 또 프로그램비에서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지원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창업하면 창업 생존율이 30-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 거의 한 80% 정도 이상이다 생존을 했습니다. 우와, 80%.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지원 사업이 끊겼는데 네네. 우리 자체 구비로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충장로 4, 5가에 이제 했습니다. 네. 그래서 21년, 22년, 23년에서 20곳의 청년 빈집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30군데 정도로 늘었고요. 네. 특히 이제 충장로 4, 5가에 이제 조금 집중해 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 생존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 이상이 되고요. 와. 사회적 기업으로도 성장하는 데도 있고 매출액이 뭐 1년에 15억, 20억 이렇게 느는 데들도 있고. 와.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기 때문에 네. 또 특히 이제 충장로 같은 경우는 많이 옛날에 충장로보다는 많이 좀 쇠퇴를 했는데 청년들이 들어옴으로써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창업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이 청장님의 노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인 가구를 비롯한 예. 이 고령층 정책을 위해서도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인 가구가 약 42% 되거든요. 광주 평균이 34%고 전국이 33%니까 굉장히 1인 가구 비율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 4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1인 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용역을 해서 정책에 대한 프로젝트도 저희가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1인 가구들은 이제 노인 1인 가구도 많고 청년 1인 가구도 많고 여성 1인 가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들에 대한 주거 안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들의 어떤 생활 문제, 건강 문제, 네. 그다음에 1인 가구들의 어떤 금융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야에 대한 이제 플랜을 저희가 세워서 예를 들어서 뭐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안전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년 1인 가구들에 대한 뭐 재테크라든지 금융, 그다음에 요리, 네. 어르신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먹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들에 대한 요리 교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에 사신 분들의 42%면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데 동구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1인 가구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동구에는 식당도 혼자 가서 식당 먹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1인이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 문화 이런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오.
오, 1인이라도 편하게 가서 먹을 그렇죠, 수 그렇죠. 있는 문화가 이렇게 예, 예. 조성되고 있는 거군요. 예, 오. 그렇습니다. 이 1인 가구분들이 들으면 여기 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동구의 그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그 청년 1인 가구들이 많이 그 유입된 것 하나의 요인이 될 겁니다. 네, 청장님께서 이렇게 1인 가구를 위한 생각도 많이 해주시니까 인구 증가로 또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뿐만 아니라 또 임산부 맘택시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택시도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어떤 사업인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제 행복택시 같은 경우 우리 동구에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연 부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이동수단, 교통수단이 조금 불편한 데들이 있거든요. 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장애인 분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 한 달에 네. 택시 타고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가시거나 네. 이럴 수 있도록 저희가 3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용률이 좀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더 늘려달라 이렇게 네.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녹동마을이나 이런 데서 이동하시는 데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임산부나 또 아이 낳아서 12개월까지 해서 산부인과를 가시거나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그 부분에도 저희가 맘택시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출산해서 아이가 12개월까지 지원하는데 또 거기에 24개월까지 지원해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도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책도. 그런 점에서 맘택시, 행복택시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계속 늘려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급변하는 현대사회 변화에 발맞춰서 광주 동구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견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광주가 인공지능 AI 중심 도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동구는 도소매업이 약 80% 정도 됩니다. 네. 근데 AI에 창업하려고 하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광주로 많이 오는데 네. 특히 동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AI 창업 캠프가 1호점, 2호점이 있는데 네. 광주의 AI 기업, 청년 기업들이 네. 동구에 대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동구에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있거든요. 네. 이 기반을 활용한 AI 헬스케어 사업이 동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차 산업 시대에 맞이해서 동구는 이제 소매업, 도매업 중심에서 네. AI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그 AI 기업과 관련해서 10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도 앞으로 광주 동구가 AI 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AI 헬스 산업을 이뤄나가고 있는 동구의 모습을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그럼? 그렇습니다. 네. 예, 거기에 집중적으로 제가 지금 투자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구청장님께서 이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발로 뛰며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주민분들에게 10년 후 어떤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임택 청장이 우리 동구의 어떤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구청장. 또 하나는 임택 구청장이 주민들과 함께한 소통을 많이 하고 교류를 많이 한 편안한 구청장. 네. 그래서 길거리에 지나가더라도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만나는 그런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1시간 동안 인터뷰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정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정을 어떻게 이끌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우리 동구 발전을 만들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돼서 참 좋았다,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동구에 대해서 많은 설명과 또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장님의 눈부신 행복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오늘은 임택 동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욱 살기 좋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구청장 임택입니다. 민선 8기도 벌써 반이 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6년여 동안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 저는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한 질책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동구가 이제 우리 광주의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과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살고 싶은 도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찾고 싶은 동구를 만들어서 우리 동구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구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